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법률 경제 이슈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아주 중요한 소송입니다. 소송이니까 법률적이면서 이게 경제적인 소송인데요. 뭐냐? 6월 25일 날, 얼마 전이죠. 한 달 전에 6월 25일 날 미국의 소비자 14명과 그 다음에 그 PC 조립 유통하는 업체 3곳, 총 미국의 17명이요. 6월 25일 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피고가 누구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개 그 메모리 업체입니다. 세 개를 상대로 반독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데 이야기입니다. 야,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17개의 그 집단 소송이라는 게 한번 이기면 천문학적인 피해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미국의 그 소비자, 미국은 재판 한번 하는데 그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장난삼아 찔러보지는 않을 겁니다. 소비자 14명과 중소 PC 조립 유통업체 3곳, 17명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상대로 반독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데 이야기입니다. 자, 원고들의 주장과 그 다음에 그 피고들의 주장, 그리고 역대 이게 3번째 소송인데 어떻게 될지 결론까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게 원고들의 주장은 뭐냐? 원고들의 주장은 이렇게 그 세 회사가, 즉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회사가인데 그 D램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과점이다. 독과점. D램 시장입니다. D램 시장의 그 90%를 차지하는 과점 사업자다. 그러면서 이게 그 2022년부터, 오래전부터 2022년부터 이게 공급량을 계속 조절해가 줄여가지고 가격을 담합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소비자용 D램 가격이 이제 그 2022년부터 계속 그 생산량을 줄이니까 바로 이게 가격이 폭등은 안 하죠. 왜? 재고가 있으니까. 재고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줄인 거는 2022년부터고, 그 다음에 가격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가격이 7배나 폭등했다. 697%. 와, 7배나 폭등했다. 그래서 이게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다. 이런 데 그 주장입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원고들은 이제 그 3명이 새 회사가 완전히 짰다는 이런 이제 증거는 없어도 서로 묵시적인 거죠. 암묵적인, 묵시적인 동시다발적 감사이다. 새 회사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비슷한 시기에 갑자기 D램을 확 줄여가지고 실제 하이닉스도 2022년부터 갑자기 투자 축소한다. 생산 감축한다. 이런 식으로 줄이고요. 마이크론도요. 비슷한 시기에 같이 웨이퍼 투입량을 20% 줄여가지고 생산을 줄인다. 삼성전자도 2023년부터 감산한다. 이런 식으로 2022년부터 아예 대폭 감산의 세 회사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시점에 감산했다. 원래대로 하면 이게요. 원래대로 하면 이게 어느 회사가 감산하면 오히려 잘 됐네. 우리는 빨리 늘려가지고 우리가 돈 벌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새 회사가 그때 D램이 값이 좀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새 회사가 동시에 감산을 다 한 거는 묵시적으로 이게 담합이 아니냐. 이런 데 첫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원고들의 주장은요. HBM 전환. 이거는 이제 그냥 핑계에 불과하다. HBM.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우리가 D램을 줄인 거는 이래 됩니다. D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HBM이 있거든요. HBM은 뭐냐? 그냥 D램은 그냥 범용, 우리 그냥 핸드폰이나 PC에 들어가는 범용 반도체, 이게 메모리 반도체, 이게 D램이고요. D램을요, 이게 아파트처럼 층을 계속 쌓아요. 거기 엘리베이터를 딱 설치하는 거예요. 층을 쌓는. 그래서 이제 고대 역폭 메모리, 이게 HBM인데, 이제 예를 들어 엔비디아 GPU 칩이 있다. 거기에 이제 HBM을
같이 이게 해야 그게 이제 AI 그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이게 변명하는 게 AI 시대가 되니까 HBM에게 투자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니까 따라서 이게 D램 생산은 줄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변명하는데 원고 측에서는 그게 말이 되느냐. HBM하고 이게 범용 D램이 같은 생산 설비를 이게 솔직히 개조까지 안 해도 D램은 쉬워요. HBM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HBM이 어려운 거죠. D램은 이게 그냥 범용 D램을 생산하는 라인이 이거는 이제 뭐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충분히 D램도 같이 생산 설비를 나눠 쓰기 때문에 실제 일부러 이게 D램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줄일 필요 있냐. 뭐 HBM을 늘리는 건 좋은데 그거는 이제 HBM을 충분히 예를 들어 신규 투자를 통해서 신규 이제 우리 뭐 용인이나 투자하듯이 이런 이제 투자를 통해서 그냥 늘리면 되는 거지. 왜 D램 라인을 줄이면서 그 라인을 HBM으로 전용하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HBM이 필요하면 새롭게 라인을 투자해서 깔아야지. 왜 D램 걸 줄이면서 전환시키니까 D램 생산이 확 줄어버리잖아요. 이게 결국 D램 값 올리면 더 돈 버니까 암묵적으로 줄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주장입니다. 원고 측의 주장은요. 그래가지고 웃기는 게요. 지금 D램 중에 뭐 DDR3, DDR4, 이제 DDR5까지 넣었잖아요. 이게 D램이거든요. 근데 DDR4다. 그러면 이게 진짜 오래됐잖아요. 옛날 구식 D램이단 말이에요. 이게요, 제일 비싸. 와, DDR5보다도 DDR4가 비싼 것도 있어. 왜? DDR4가 필요한 데도 있거든요. 구식이 필요한 것도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없어, 물건이. 그게 $20, $30. HBM보다 더 비싸다니까? 아니, 단독주택 하나가 아파트 전체보다 비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이게 삼성 하이닉스가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마이크론이나. 아파트 한 채보다 이게 집 하나가 돈 더 비싼 거예요. DDR4가, D램이. 그래서 더 웃긴 게요. 지금 하이닉스가 제가 오늘 며칠 전에 기사인데요. 하이닉스가 기존의 D램 라인을 HBM 라인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다가 이 계획을 미룹니다. 왜? HBM보다 D램이 더 마진이 좋은 거야. D램 막 지금 찍어내면 마진이 90%, 90%. 근데 HBM은 마진이 그보다 안 되지. 비싸게 못 팔지. 엔비디아하고 하이닉스가 이게 거래 관계가 있는데 jensun왕 비싸게 못 팔잖아. 그러니까 HBM은 이게 가격이 마진이 뭐 예를 들어 40%다. 근데 구식 D램이 마진이 90%니까 이걸로 지금 돈 번 거예요. 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많이 벌었느냐? 2분기에 삼성전자가 많이 벌었잖아요. 삼성전자는 HBM이 적어. HBM은 하이닉스가 50% 이상 들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구식 D램 이게 많잖아. 옛날에 D램은 삼성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HBM만 보면 이게 하이닉스가 훨씬 점유율이 높은 거예요. HBM의 점유율은 하이닉스가 50%대고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20%대인데 근데 왜 삼성이 돈 많이 버냐? HBM보다 D램이 더 마진이 좋다니까? 오래된 D램이 야 우리 낡은 집 하나가 신식 아파트 한 전체보다 이게 비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들이 야 너가 이게 HBM 이게 그래 생산하는 건 좋은데 그럼 새롭게 라인 깔아 투자하지 왜 기존의 D램 라인을 전환시켜서 HBM으로 그리고 HBM 라인으로 전환시켜서 D램 생산을 고의로 줄인 거 아니냐. 그러면 가격이 폭등하니까 결국 마진이 더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HBM 생산 이거는 이게 핑계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게 원고들의 주장입니다. 그러게 원고들은 HBM이라는 거는 2024년부터 너 투자했고 D램 생산량 줄인 거는 2022년부터 아니냐.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게 암묵적으로 생산을 줄이면서 가격을 올리자. 이런 게 있었지 않냐. 이게 원고들의 주장입니다. 원고들의 주장. 그런데 이제 피고들, 즉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마이크론 피고들은 막 그게 우리가 고의로 담아뵌 게 아니고 AI 시대 돼봐라. AI 시대가 되니까 지금 반도체가 막 수요가
폭발하고 있지 않냐.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D램 값도 올라가는 거 아니냐. AI 시대가 되니까. 거기다가 야, HBM은 이게 AI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 라인으로 전환시키다 보니까 D램이 줄인 건데 HBM이 돈이 더 되니까 이익이 더 나니까 그쪽으로 이게 우리가 전환시킨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피고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그 AI 시대가 되면 반도체 수요가 줄까? 그렇게 늘까? 이거는 이게 제가 전문가들 견해나 책들을 자료들을 많이 보면요. 반도체 수요가 몇 개냐? 이거는 카운트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뭔데 반도체 수요가 1억 개도 아니고 10억 개도 아니고 1000억 개도 아니고 D램 수요가 이게 숫자 단위가 다르더라고. 제가 이게 더 전문적인 거는 이어서 말하면 이게 책 보고 좀 복잡해지니까 하여튼 엄청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게 그 반도체 수요가 그러면서 이게 아무리 AI 시대가 되고 데이터 센터 뭐 필요하고 해도 그게 전체 반도체 D램 중에 50%도 안 되고 그게 아무리 늘어나도 10% 이상 늘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수요가. 10% 이상. 그러니까 결국에 그 반도체 AI 시대에 D램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폭등했다는 건 좀 안 맞는 게 자기들이 논리 모순이잖아.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설명을 보면 야, 우리가 HBM을 생산하다 보니까 D램 라인이 줄었다. 그러니까 D램 가격이 폭등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때문에 폭등한 게 아니야. 자기들도 인정해. D램 생산이 확 줄어버렸다니까. HBM 라인으로 바꾸니까. 그래서 이 소송이 지금 어떻게 될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실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AI 시대가 왔다 해서 D램이 워낙 천문학적인 수요이기 때문에 10% 이상 수요가 늘 수가 없다. 이거는 뭐 거의 이설이 없는 거고요. 그런 피고들도 야, 우리가 이게 D램 생산 줄인 건 맞다. 다만 이게 라인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HBM으로 계속 전환 시키니까 D램이 줄었다. 가격이 폭등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D램 값이 폭등한 게 결국에 공급이 줄은 것 때문에 폭등한 건 맞아요. 생산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대만 업체들이 파고드는 거예요. 대만에 DDR4 D램 생산 업체 많거든요. 중국도 많죠. 그러니까 이제 파고드는 거예요. 다만 중국, 미국이 규제를 하니까 애플. 근데 로베가 지금 쓰려고 하잖아요. 따라서 이 송소영의 성패는 저는 볼 때 예측하기 어렵다 봐요. 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자꾸 이게 반도체 회사들의 주장에 우리가 세뇌당하면 안 돼요. 야, AI 시대 되면 이게 D램 수요가 엄청나다. 겨우 10% 느는 거예요. AI 수요 10% 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D램 생산을 확 줄인 거예요. 왜?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라인은 제한돼 있고 HBM으로 가니까 HBM을 다 생산하니까 D램은 생산 라인이 거의 자꾸 줄어드니까 결국에 D램 생산이 확 줄이니까 가격이 폭등한 거예요. 700%. 이걸로 돈을 끌어 담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소비자들이 볼 때는 열받죠. 특히 PC 업체나 핸드폰, 오죽하면 애플처럼 이런 회사가 중국 D램 쓰겠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옛날에 이런 게 몇 번 있었거든요. 실제 옛날에요. 담합으로 처벌된 예가 있어요. 실제 그때도요. 옛날에 여기 벌금이요. 담합해가지고 실제 2005년이네. 2005년에 삼성이나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담합, 그때는 뭐 노골적으로 담합해가지고요. 실제 그 벌금이 막 엄청나게 넣어버렸습니다. 이 담합하면 이게 집단소송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물론 이게 2018년도에 또 비슷한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원고 청구가 기각이 됐어요. 그때는 이게 그 담합에 증거가 없다. 워낙 어려울 때니까 2018년도는 담합 집단 소송이 패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는 담합으로 처벌된 예도 있다. 이런 데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때 2005년도에 이게 벌금이 얼마나 나오냐. 담합이 돼가지고요. 인정돼 버리면 이래 놓습니다. 2005년 당시에 미국 법무부에서 담합했다 해가지고 실제 그 삼성전자는 3억 달러, 4,600억의 벌금이 나오고요. 4,600억. 그 다음에 그 하이닉스는 1억 8,500만 달러, 2,900억이 나오고요. 2,900억. 이래가지고 또 별도 손해배상까지 해가지고 두 개가요. 7억 3천 달러. 그러니까 거의 아마 7억 3천 달러.
이렇게 물어준 이런 데 인정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그런 게 인정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까지 1대1이다. 1대1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처음에 2020년만 그때 디램 값이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삼성이나 하이닉스 힘들었잖아요. 그때 삼성은 비매물, 삼성은 이게 핸드폰 팔아가지고 핸드폰이나 가전에서 이게 도와준 거거든요. 핸드폰에서. 그래서 지금 불만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램 값이 워낙 떨어지고 뭐 옛날에 좀 1, 2달러 뭐 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량을 암묵적으로 확 줄여버린 건 맞아요. 처음에.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걸 담합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게 디램 값이 워낙 떨어지니까 자구책으로 볼 거냐? 이것도 이제 판단해 봐야 되고요. 그 이후에 계속 디램 생산을 계속 줄여왔거든요. 라인을 HBM으로 확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HBM, 하이닉스는 HBM 생산이 많으니까 디램 생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7배 폭등했는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오히려 하이닉스가요, 오히려 야, HBM보다 디램이 더 마진이 좋다? 이번에 라인을 좀 미루자. 내년까지 미루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하이닉스에서. 오히려 디램 생산하자. 그러면 이게 너가 고의로 생산을 줄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소송은 거의 뭐 5대5가 아니냐. 5대5가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하여튼 좀 문제는 있어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좀 문제는 있다. 그 구식 디램 아무리 뭐 가격이 뭐 올라간도 이렇게 7배 막 8배 폭리를 취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기업이 할 일은 아니다. 조금 더 라인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디램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 라인이면.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생산해서 원래 PC 업체나 핸드폰, 지금 우리 컴퓨터나 지금 전부 핸드폰이 출하량이요. 4, 5% 줄었답니다. 와, 이건 큰 거예요. 지금 PC 출하량이 4% 줄고요. 핸드폰도 이게 워낙 비싸가 이걸 칩 플레이션 합니다. 인플레이션 할 때 반도체 칩 플레이션 생산량이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좀 느린다고 지금 하잖아요. 하이닉스나.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래도 반도체 업체들이 그래도 이게 디램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최소한으로 생산해주고 HBM도 물론 생산해야 되겠지만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줄여가지고 7배씩 가격을 받고 파는 거 이거야말로 이게 정당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 소송의 결과는 뭐 한번 지켜보시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 하이닉스도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생산량이 2030년까지 거의 뭐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삼성도 2029년까지 느리고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특히 중국 업체가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일본이 키옥시아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히려 수요는요 자국이 주식 전문가라고 하면서 막 반도체 사라고 떠드는 그 사기꾼들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된다고.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에요. 원유하고 똑같아요. 기름값하고. 원유가 수요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공급에 따라 막 올랐다 내렸다 $100 이게 반도체가 그런 거예요. 수요는 AI 시대 아니라 뭐 AI 할아버지라도 10% 이상 늘어날 수가 없다. 왜? 기본적으로 핸드폰, PC 이런 전통적인 수요가 절반 이상이거든요. AI. 그러니까 공급만 이렇게 엄청나게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정상화되면요. 정상 이윤으로 가면 삼성 하이닉스도 이익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주식시장도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가 떨어진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뭐 삼성 하이닉스가 뭐 AI 시대니까 이제 사이클 산업도 아니고 앞으로 뭐 떼돈 벌 거다. 그런데 쏘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도 가만히 들어보면 2028년까지 떼돈 번대. 2028년까지. 그러면 이게 내년 후내년인데 주식이라는 거는 먼 미래를 보고 하지. 누가 1, 2년 뒤에 피크 오가지고 그 다음 떨어지는 회사 주식을 누가 삽니까? 누가 사느냐고.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하여튼 주식 투자도 조심해야 되고요. 저는 반도체 우리가 거의 너무 올인돼 있잖아요. 우리 경제가. 완전히 거기에 모든 걸 기대고 있는데 나중에 대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 오히려 수요는 이제 거의 안 느는데 뭐 늘어봤자 10%인데 공급은 거의 뭐 50%, 100% 이상 지금 늘어날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